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8분, 29분이 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주간 정가 이슈,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구말리 시사인의 이수기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르면 내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인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목요일에는 또 신년 기자회견이 있고요.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예정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신년 기자회견 자리엔 새로운 2기 비서진과 함께 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새 출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일 신년 기자회견 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그 분들과 함께 나와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일이 네. 또 우연찮게도 만 20개월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20개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체 5년이면 임기면 60개월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3분의 1이 딱 지나는 시점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새로운 인물들을 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신 것 같은데 뭐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 처음에는 사실 뭐 3월이나 4월 정도 개편하지 않는가. 보통 봄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신년 초에는 다른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참모들 같은 경우에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런 게 없이 하다 보니까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피로감 때문에라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20개월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교체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청와대의 기강해인이 뭐 관리 소홀이니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작년 한 12월 중순 정도부터 새로운 후임들에 대한 검증 작업들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한 달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등 뭐 여러 얘기 나오는데 노영민 주중대사, 강기정 전 의원 얘기는 계속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1순위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고요. 예. 큰 문제만 없다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안에서. 네. 아무래도 두 분 다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원래도 노영민 주중대사가 첫 번째 비서실장 후보로 얘기가 거론됐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출판기념회에서 카드 단말기 설치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편의를 이제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던 건데 현금 안 가지고 다니시는 그러니까 분들한테 출판 기념회에서 뭐 금일봉 받는다거나 후원금을 받는다거나 책값 같은 거 책값을 받는 거죠. 책값을 카드 받는 단말기를 건데, 받고 보통은 이제 현금들을 가져와서 이제 내고 책 받아가시고 이러시는데 현금들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편의를 봐준다면서 이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건데 그 자체가 야, 이거는 대놓고 후원금을 거두려고 한 거 아니냐. 수금의 편리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게 문제가 논란이 돼서 예. 상임위원장도 그만뒀었고 그 다음번에 사실 출마도 안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여전히 부담이 돼서 초대 비서실장이 좀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주중대사로 자리를 바꿨었는데 이번에 는 아무래도 청와대 안에 기강을 좀 잡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좀 엄격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국회 3선 출신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부터 거기도 그 정부수석 후보로 계속해서 올랐고 유력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본인이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는 거죠. 국회 필리버스터 할 때 뇌물연행진곡 부르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분도 좀 국회에서의 과격한 모습들을 몇 번 보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아마 공격을 하겠지요. 일각에서는 좀 정치적인 협치 같은 것들 위해서 좀 탕평 인사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지적들도 좀 꽤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탕평 인사 하면은 결국은 야권에서 누군가를 중용하거나 아니면 뭐 야당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각이라면 모를까 청와대 참모진을 야당에서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다 어느 정도 선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소통을 위한 통로들은 많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만 하면은 될 건데 그거보다 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아마 형식적인 탕평보다는 대통령을 잘 알면서 그 내용을 잘 알아야지 결국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기 진영으로 기용이 된다 그러면 일기와 비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일기보단 잘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것 같고. 그러면 앞서서 이제 뭐 사실은 일기는 지지율 높을 때, 그다음에 허니문 기간에 좋은 때 들어가서 하고 이제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이기들은 제일 부담이 뭐냐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국정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올해 경제 성과 내야 되는데 이 경제에 대한 성과 부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모든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그 참모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지금 부담감이 클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2기로 들어가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아마 다들 생각하는 게 지금 3분의 1이 지나간 시점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제일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뭘까 그동안에. 일단 외부에서 쓴소리 전달을 제대로 잘했을까 일기가 네.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도 있고 또 그 기강 회의에서 느껴지듯이 이 내부의 엄격성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를테면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 좀 어린 측면도 있고 좀 더 상당히 젊은 비서실장이라는 특징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도 오히려 그립이 좀 약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내부 단속을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미션으로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에 언론 쪽에서 집중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부에서는 사법개혁의 의지 때문에라도 더 그 자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도 뭐 그런 쪽으로 좀 무게를 실으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이미 뭐 사법개혁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기도 하는데 깜짝 대상으로 발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저희도 기자들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바뀌는 거 아니냐. 비서실장, 민정수석, 국정소통수석 다 바뀌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일단 선방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법개혁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방점을 좀 찍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추진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론까지 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해오던 일을 어쨌든 뭐 법안은 나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페북에 올렸듯이 이 부분이 국회에서 끝날 때까지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이 프로세스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마 네. 그것 때문에 지금은 교체 대상에 안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근데 그건 뭐 내일 봐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후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개각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뭐 폭이 중폭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개각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18개 부처 가운데 그동안에 교체가 한 번씩이라도 됐던 데가 8개거든요. 네. 뭐 기재부, 교육부, 산자부, 여가부 이런 데를 합해서.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있는데 주로 정치권 출신 장관들이 있는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이런 1기 때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나오느냐 아니냐가 제일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총선에 출마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제 3, 4월에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또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일찍 나올 필요는 없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역구가 그렇죠. 2020년 4월에 총선이니까 그렇죠. 이미 지역구들이 탄탄한 데다가 본인들이 이 장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는 예.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걸 검증을 앞으로 해야 되는 사람 청문회를 앞에 두고서 이분들을 이렇게 빨리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들도 있어서요. 네. 이거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망이 잘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 예, 그냥 보면은 사실 이분들도 피로감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죠. 20개월이 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 그동안에 뭐 몇몇 장관 얘기 들어보면 정말 육해공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관심사를 갖고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들도 하긴 하던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교체 요인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분들이 그럼 당장 국회에 들어오고 새로운 분들이 지금 갈 때 준비가 그 정도로 돼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막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엽니다. 이번에는 뭐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도 뭐 따로 조율하지 않고 대통령이 또 진행도 직접 하신다고 해요. 네.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올까요? 아무래도 뭐 다 나오겠지만 다 나오겠죠. 예, 뭐 정치, 경제, 외교 뭐 다 나올 텐데 작년이 첫 번째였잖아요. 예. 신년 기자회견으로는. 근데 작년에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직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 부분으로 이제 치중이 돼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질문들이.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경제 부분이나 뭐 최근에 논란이 된 그 기강 회의 부분, 수석관이라든가 예. 신재민 사무관 얘기나 그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서 문준용 뭐 특혜로 모르겠어요. 이제 기자들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껄끄러운 질문들을 할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최근에 또 그 이슈가 된 광화문 이전이 무산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유홍준 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공약 1호가 무산된 데 대해서 질문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을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한 기자당 하나의 질문만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기회를 많이 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 조선일보인가 어느 여기자가 2개를 질문했다가 하나만 답하겠다고 뭐 네.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조율을 따로 그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 좀 회의도 하시잖아요. 근데 사업별로.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편향되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분야라도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은 있는데 그건 이제 청와대 기자단 안에서 논의를 할 사안인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신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굉장히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언제 누구를 지목할지도 모르는 예.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기자들로서는 지금 그 질문권을 받기 위한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뭐 옷을 좀 튀게 입어야 된달지 뭐 뭔가 이렇게 그때는 수호랑 인형을 들고 있는 분이 지목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본인이 좀 눈에 띄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자들 옷차림도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이수기의 정치구말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이원화하는 개편 초안을 오늘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해요. 네. 예. 이 부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동안에는 그냥 27명으로 구성된 그 최저임금 그 산정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했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 9명, 이제 사측 9명, 그다음에 공익위원 9명 이렇게 해서 27명이었는데 당사자들이 다 들어가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막판까지 늘 그 협상 줄다리기가 좀 심하고 그다음에 액수가 어떻게 결정된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16.5%라는 굉장히 큰 폭의 인상이 나온 것도 결과가 나온 것도 그때는 이제 노측이 워낙 강하게 얘기를 했고 공익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게 국가나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난 1년 내내 문제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구간설정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 그러니까 최저임금 결정위원회하고 이원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이제 학계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체력으로 보면은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지가 올해는 인상폭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큰 틀을 정하면 이제 기존에 했던 노사 양측이나 고기위원들이 참여한 그 결정위원회에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 특히 이제 노조 쪽에서 지금 반발이 좀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자율성도 침해되고 결국 우리는 거수기만 하라는 거고, 그리고 워낙 이게 정해진다는 거는 결국 그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이 실링을 제한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 쪽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방송 이틀 만에 구독자 45만 명 넘기고 조회수 160만 회를 기록하는 대흥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알릴레오에 이어서 2탄 고칠레오까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흥행 좀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근데 어쨌든 유시민 유시민 작가가 가진 맨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가졌던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야권에서는 대변자.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 허위 정보들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보수 유튜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마땅하게 대응 논리가 없고 대응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러던 참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처하고 나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각당한 이 맨파워가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는 그런 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하겠다고 했던 것도 그런 갈증을 알았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게 정부 정책을 잘 알리겠다라는 알릴레오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뭔가 거짓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데 대해서 고치겠다는 고칠레오, 이 두 가지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카콜라의 홍준표 대표는 소재가 곧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던데. 본인은 이제 이번에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또 나쁘지도 않을 것 같은 게, 대항마가 생기면 원래 같이 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언론에서도 비교하고 있고, 소재는 그쪽에서 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반박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적대적 상생관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신년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또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나 일정이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리고 또 10일 날 똑같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재판 시작되거든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는 중소기업 벤처 관계자들하고 대통령이 또 신년 할애회 겸 행사한다는데,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계속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 행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수기의 정치 구말리, 시사인의 이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